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선거 불과 18일 남았군요. 이제 그제 양일 동안 후보 등록 다 마쳤고, 그 다음에 4월 2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본격적 선거운동 들어갑니다. 근데 선거를 하다 보면은 선거에는 재밌는 징크스들이 있어요. 징크스인데 이 징크스는 물론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공이 적용되는 그런 징크스입니다만은 이 정치판에 회자되고 있는 징크스라는 게 참 묘하면서도 또 사람 마음을 갖다가 조금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뛰게도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 징크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징크스가 구소련, 현재 러시아죠. 러시아의 최고 지도자 대머리 징크스입니다. 묘하게 레닌 이후에 역대 최고 지도자는 대머리, 안대머리, 대머리, 안대머리예요.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닌 대머리, 스탈린 안대머리, 후르시초프 대머리, 브르제네프 안대머리, 안드로포프 대머리, 체르렌코 안대머리, 고르바초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머리. 그 뒤에는 옐친, 머리가 푸석한 옐친. 그 다음에 대머리 푸틴. 푸틴은 자기 자신이 데리고 있던 국무총리를 그 다음 대통령 시킵니다. 메드베데프라고. 메드베데프가 또 대머리. 안대머리. 머리가 아주 빡빡하죠. 그리고 메드베데프 4년 하게 한 다음에 다시 푸틴이 대통령이 됩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대머리입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또 재밌는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안경 징크스라 그래요. 역대 대통령 취임 당시에 안경 낀 사람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최규하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근데 최규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 이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됐다시피 하니까 글쎄 꼭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뭔가 좀 한 2% 부족한 대통령으로 느껴지는데 한번 따져볼게요. 이승만 대통령 안경 안 꼈죠? 박정희 대통령 안경 안 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규하 대통령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선출됐습니다만은 안경 꼈어요.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안경 안 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안경 안 꼈죠. 김영삼 대통령 안경 안 꼈죠. 김대중 대통령 안경 안 꼈죠. 노무현 대통령 안경 안 꼈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기까지는 안경 안 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안경 안 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취임하면서 안경을 끼는 그런 대통령이 됐어요. 또 하나 재밌는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가 되었던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었던 흔한 얘기로 2인자는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 된 적이 없다가 아마 거의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2인자였던 김종필 국무총리까지 지냈습니다마는 결국 대통령 되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였던 이회창, 이홍구, 이수성 모두 대통령 되는데 실패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 결국 보면은 쭉 한 1년 반 가까이 여론조사상 1등을 유지하다가 막판에 그냥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김대중 대통령 당시 2인자로 불렸던 제가 모셨던 김중권 대표도 결국 실패했고, 또 60 시절에 마침 그분도 제가 모셨군요. 박철원 정무장관, 한때는 떠오르는 태양이라 불렀던 박철원 의원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 지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누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문재인 대 실장이죠. 문재인 비서실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 할 때 그 당시 비서실장의 위상은 2인자는 아니다. 오히려 2인자는 김병준 정책실장이 맞는 것이다. 얘기하니까 몰라요. 이 징크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총선에도 징크스가 있고, 이것이 이번에 4.15 총선 앞으로 18일 남았습니다만은
4.15 총선에도 적용될지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4년차, 3년차 내지 4년차, 즉 한 정부 5년 단임제 대통령, 5년 단임 대통령 그 중반을 넘어서 3년이나 4년 차에 치르는 선거에서는 항상 여당이 이른바 국민들의 중간 심판을 받고 패했다. 근데 억지를 써서 거기서 부득부득 안 패하려고 버티면 대권에서 무너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14대 1992년 이게 뭐냐니까 노태우 대통령 5년 차입니다. 막판이죠. 막판 14대 총선에서 민자당이 149석, 민주당이 97석, 국민당이 31석 얻었는데 이때는 YS가 149석 얻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 바로 13대 이후에 3당 합당 이후에 거의 200석이 넘었어요. 210 몇 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을 149석이면 과반이 안 되거든요. 150석이 돼야 과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과반에 실패한 거죠. 물론 YS가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과 차별화 통해서 대통령에 집권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14대에도 형식상은 일당을 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실패를 갖다 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4년 차인 4년차죠. 딱 요 무렵에 3년 4년 차인 1996년 그때도 보면 신한국당이 139석으로 일당을 했습니다만은 299석 중에서 과반에 한참 열 몇 석이 모자라는 어떻게 보면 선거로서는 실패였던 거죠. 그리고 이때 국민회의하고 자민련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년 차에 있었던 선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4년 차에 있었던 것이 이제 저거죠. 19대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그때 거의 5년 차인데 이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끌던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고 민주당을 눌렀습니다. 127석을 얻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때도 똑같아요. 사실상 질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박근혜라는 새로운 희망이 보면은 보수 유권자들을 끌었기 때문에 그 징크스를 한 번 깼던 겁니다. 이때는 과반을 넘었으니까. 20대 바로 지난 4년 전에 있었던 20대 총선 박근혜 대통령 4년차죠. 아주 처절하게 예언이 들어맞아서 민주당이 1당, 새누리당이 2당. 그래서 결국 국회 의사봉을 갖다 뺏겼던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징크스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현역 교체율이 높은 쪽이 항상 승리했다. 이게 뭐냐니까 사실 우리나라 현역 교체율이 높은 것이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현역 교체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각 지역별로 내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뭐 현역 교체율이 거의 한 자릿수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보면 어쨌든 중앙당이 힘이 강한 가운데 정권의 향배하고 맞물려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유권자와 국민들의 바람, 요구를 갖다 얼만큼 수용하느냐의 문제인데 2008년에는 한나라당이 38.5%로 민주당 19.1%보다 거의 2배 가까운 현역을 교체했습니다. 그 결과 153대 81로 이기죠. 물론 이명박 정권 출범 직후이기 때문에 더 힘이 붙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입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라는 새로운 희망도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5년 차지만 이때 보면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무려 47.1%의 현역을 쳐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37.1%로 10%포인트가 뒤져요. 이때 이제 한명숙 대표 시절이었고 그 차기 대선 주자로는 당시 문재인 의원이 굉장히 유력하게 떠오를 때입니다. 그 결과
152대 127로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4년 전이었던 2016년 그때 민주당은 33.3%, 즉 3분의 1의 현역 의원을 쳐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끌고 있던 새누리당에서 그 당시 보면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그 미명하에 보면은 뭐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신인들의 진입을 막죠. 그 결과 24%에 그치고 그 결과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으로 일당의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2020년에 현역 교체는 어떨까요? 민주당은 27.8%로 현역 의원의 28%죠. 즉 72%가 그냥 현역 의원들이 스스로 다시 공천을 갖다 받은 겁니다. 이 최은열 이 공관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1인 공천, 뭐 스스로 자기의 어떤 공천장을 준 586 중심으로 많다는 부분을 아쉬워하더군요. 그에 반해서 통합당, 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이끌었던 미래통합당은 43.5%의 현역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교체율이 높은 쪽이 항상 이긴다는 그 나름의 징크스대로 한다면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것이 순리겠죠. 이 세 번째 이제 이건 징크스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징크스 중에 리퍼블리칸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리퍼블리칸, 즉 공화당. 그러니까 날씨와 투표율과의 상관관계, 이것이 과연 어느 당에 더 영향을 강하게 주느냐. 아시다시피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의 보수 성향이 강한 정당이고 민주당은 젊은 층 중심에 또 아무래도 유색 인종들 중심으로 좀 진보 성향이 강한 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리퍼블리칸 블루라는 건 날이 쾌청해서 그냥 날이 너무 쾌청해서 블루하는 게 이제 파랗다는 뜻입니다. 리퍼블리칸 블루. 날이 쾌청한 경우는 젊은 층들은 뭐 야외로 어디로 놀러 가기 바쁘니까 투표를 잘 안 하고 중장년층은 투표를 하기 때문에 결국 공화당한테 유리하다라는 미국 나름의 어떤 징크스 아닌 징크스입니다. 우리나라 역대 투표율과 또 어느 당에 유리한가 상관관계를 따져보니까 이게 일정한 어떤 흐름을 갖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 없는 미중유의 사건을 갖다가 맞으면서 선거운동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다음에 정부 여당 쪽의 일방적인 프로파간다가 먹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움직여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론을 형성할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을 가질 여가가 없죠.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보다는 아무래도 방송이 압도적이죠. 그 방송을 갖다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면서 계속 우리나라 코로나19 극복 잘하고 있다. 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극복의 어떤 경험을 전수받고자 한다. 또 오늘은 어디 뭐 리트비아인가요? 뭐 리트비아 대통령이 뭐 전화를 했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번갈아 나오다 보니까 요즘 집권 여당에서는 코로나 극복 총선을 치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잘하고 우리 잘했으니까 우리를 믿고도 한번 힘을 실어줘 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 계속 방송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묘한 게 하나 생겼어요. 4월 6일 지금 보면 두 차례 연기돼서 4월 6일 지금 초중고를 갖다 개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나요? 본인은 코로나 극복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애들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자녀들이 학교를 안 가면 집안의 부모들이 아무리 본인들이 코로나 극복 잘했다고 떠들어도 그걸 갖다 체험하지 못하겠죠.
정상적으로 학교에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도 이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구나 하는 안도감과 그래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잘했다라는 말을 하게 될 텐데 또 그러자니 막상 초중고등학교 다 해갖고 개학을 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과거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좀 썩은 것 같아. 이건 아니잖아. 라고 4월 6일부터 한 열흘 동안 마침 그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할 수 없는 신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 기간 일주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 쪽에서는 계약을 갖다 허락하자니 또 어떤 불평불만의 여론이 형성될 것 같고 안 하면서 계속 코로나19 우리 극복 잘했다고 얘기하자니 뭔가 이것도 흔한 얘기로 좋은 꽃노래도 3-4번이지 안 먹힐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애청자 여러분은 오늘 신문 방송 등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베이성 그동안 보면 우한에 위치하고 있는 호북성 후베이성 봉쇄를 풀지 않았습니까? 후베이성에 그동안 족수에 묶여 있었던 그 시민들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바로 지나가는 경찰차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아직 신문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15일 총선 앞두고 과연 4월 6일 개학을 갖다가 해야 되는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아니면 안 해야 되는지 아직 판단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18일밖에 남지 않은 4.15 총선 앞서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그런 선거 징크스가 또 이번에도 작동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깨질지 한번 흥미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